안녕하세요, 환상남자입니다. 이곳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엔잡러의 꿀팁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배당금으로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인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당금 초보자들에게도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인생 설계와 노후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크게 두렵지 않은 3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13년차 대기업 직장인이고 부캐를 키워 1인 법인으로 만들었고 월 평균 3천만원의 순수익을 2년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본캐와 부캐가 번 돈으로 배당주를 투자해 패시브 인컴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1, 2년 내에 파이어족으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간단하게 말해 금융소득을 많이 버니 많은 세금을 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랑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 등을 합쳐서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수입과 합산해서 계산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수입은 직장 연봉이나 사업소득 등에 해당되겠죠. 퇴직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의 세금만 내던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나면 최고 49.5%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해당되는 사람은 크게 없겠지만 적어도 24% 혹은 35%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인지하고 조금씩 살펴보다 보면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인생에서 큰 장애물 하나를 부드럽게 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명의분산입니다. 이전에는 모두 모아서 배당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 세후 2,600만원을 받더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기준인 2천만원을 넘게 돼서 깜짝 놀라 명의별로 계좌별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시작하다 보니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더군요. 일부 배당금은 제 이름으로, 일부 배당은 아내 이름으로, 일부는 법인 계좌로 적립합니다. 또한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도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최대한 미루면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법인이 없는 경우는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특히 세제 혜택과 노후 대비에 좋으며 ISA, IRP, 연금저축펀드 등을 이용해 배당금을 받게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금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걱정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 계정의 배당률을 줄이려는 계획입니다. 배당금은 재투자 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재 4억이 있고 월 100만원씩 슈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슈드는 3.46%의 배당률이고 10년 배당 성장률은 13%이지만 보수적으로 10%로 계산했을 때 배당 재투자를 하면 대략 4년 뒤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현재 거치식으로 1억을 투자하고 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10년 뒤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가 아닌가요? 의외로 현금 비중까지 생각하면서 늘려가다 보면 금방입니다. 주식을 모아가다 보면 폭락장을 대비하기 위해 달러나 원화 등의 현금 비중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는데, 이걸 또 굴리다 보면 배당금뿐만 아니라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까지 계산해야 하거든요. 극단적인 예시지만 전세자금이 붕 떠버려서 5억을 1년 동안 4% 예금에 거치한다고 가정하면 1년 뒤에 세전으로 2천만원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로 생각하지 못한 이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슈드의 50%, QYLD와 제 피와 같은 고배당주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배당금 수입이 2천만 원에 가까워지면 포트폴리오에서 고배당주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대신 슈드와 같은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면서 배당 금액을 세후 1,500만 원 수준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게다가 배당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 자금들을 일반 계좌로 재투자하지 않고 연금 계좌로 보내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활비는 벌 수 있으니 굳이 세금을 더 내기보단 연금 쪽으로 현금 흐름을 이동시켜 비과세를 누리고 배당금을 무작정 확장시키기보단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의 세금 혜택을 활용하고 전반적인 세금 상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은퇴 타이밍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원이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의 배당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은퇴해도 세금 부담은 그리 심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은퇴하게 된다면 소득이 영원히 되겠죠?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2천만 원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금으로만 소득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8,400만 원까지 내는 세금은 같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엔잡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모든 소득을 합쳐서 8,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합산하면 1억 5,600만 원까지는 세금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파이어족으로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 명의를 분산하자. 내 명의, 가족 명의, 그리고 연금 계좌を활용하고 가능하면 법인으로도 명의를 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고배당주에서 안전한 저배당주로 이동을 시키세요. 세 번째, 은퇴하면 2천만 원 걱정하지 말고 세금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8,400만 원까지는 똑같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너무 겁내지 말고 하나씩만 알아가면 좀 더 현명한 파이어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잘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자유와 은퇴 목표를 향해 크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